네, 오늘은 러블러브드 파트 2의 수록곡 언론이라는 노래의 이제 가사 해석을 한번 심도 있게 해볼 거고, 저는 오늘 가사 해석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DI라고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가사 I feel alone. 포괄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혼자 있는 기분이 든다. 똑같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러브다 할 때 그 화자의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들여다봤죠. 이 앨범 자체가 전체적으로 외로움과 공허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노래에서도 외로워요. 내 시간만 멈춰있는 듯해. 논리적으로 말은 안 돼요. 시간은 멈출 수가 없죠. 이건 이제 어떤 가사적 허용.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기분. 그것은 어떤 기분일까? 고립이죠. 고립되어 있는 기분이 든다. Such a lonely heart. lonely heart. 뭡니까? 외로운 심장. 외로운 늑대. 그런 느낌이죠. 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우린 여기서 MBTI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I입니다. 시간이 멈춰있는 듯해. 이게 S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일까요? 아니죠. N이에요. INF. F에 가깝죠. 외로움을 굉장히 잘 느끼니까. 이 감정이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니까. INF. 자, P인지 J인지. 보통 사람이 외로우면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지면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일을 정한다든지 그런 일을 잘 못해요. P죠. 자,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의 MBTI는 INFP입니다. 널 사랑했던 그 시간에, 널 사랑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만났는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없지만 화자가 그 상대방과 연애를 하던 그 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감정을 다 두고 왔다. 감정이란 건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이걸 두고 왔대. 가사적 허용이죠. 내 감정을 모두 소모한 거죠. 어떤 슬픔, 기쁨, 분노, 기타 등등 모든 거를 너와 함께 소모하면서 나는 그 시간에 모든 거를 두고 왔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남은 게 없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우리는 MBTI를 확인할 수 있는 게 J는 남은 게 없을 때까지 감정을 두고 오진 않아요. 미래를 미처 유추하지 못한 거죠. 내 마음에 남은 게 없네. 가사 참 잘 썼네 이거. 이제 벌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이 잠긴 내 마음에 나는 갇혀있어. 문. 보통 문은 스릴러나 공포영화에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런 매개체로 나옵니다. 왜냐면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에 우리는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현상을 종종 느끼곤 해요. 그 문이 잠겼어. 잠긴 내 마음에 나는 갇혀있는 거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고립돼 있어. 내가 잠근 거죠. 쇠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열어야 합니다. 유럽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들끼리 서로 경쟁을 한 거예요. 어떤 선의의 경쟁. 이게 왜냐?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걸 받아들이고 배우고 또 그럼으로써 문화와 경제와 어떤 다양한 것들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우리 항상 열어야 합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역사까지 배운 거죠. 지그시 잠긴 두 눈은 물에 잠겨 있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너를 사랑해, 너를 미워해, 기뻐, 슬퍼 이렇게 직설적으로 뚜렷하게 표현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그시 감긴 두 눈은 물에 잠겨있어. 이 뜻은 울었다는 거죠. 울었다. 눈물이 고여있다. 메아리 같은 한숨을 쉬어. 메아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야호하면은 내가 결국엔 들을 수 있죠. 한숨이 결국엔 돌아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약간 마스크를 쓰고 한숨을 쉰 것 같은 느낌이죠. 이게 제가 아마 한창 이제 코로나가 심할 때 썼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 휴대폰 진동이 지진같이 느껴져. 이거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듣기 싫고 특히나 원치 않을 때 전화가 온다든지 문자가 온다든지 이 작은 휴대폰 진동이 지진같이 느껴진다는 감정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화자의 기분은 굉장히 낮은 상태라는 거를 이 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방에 널린 슬픔의 잔해들은 날 고립시키는 장애물. 그러니까 사방에 널린 슬픔의 잔해들이 이렇게 있죠. 슬픔의 잔해들이란 이제 너의 흔적이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흔적.
물질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감정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우리가 같이 찍었던 그 사진에 웃고 있는 내 모습마저도 그게 슬픔의 잔해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잔해물들이 이제 이렇게 사방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죠. 심지어 나는 문을 잠궜는데 나는 쇠국을 했는데 나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 고립시키는 장애물. 머릿속에 뿌연 안개들이 설명해주지 내 상태를. 이제 머릿속에 뿌연 안개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머리가 있죠, 이렇게. 머리가 정말 하얘지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있던지, 아니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을 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 두 가지 다 내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안개가 꼈을 때는 너무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면 위험해요. 쌍라이트를 켜주고 뒷차를 배려해주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더 가지면 좋죠. 이 정적으로부터 발뺌을 해봐도 이곳이 내 집인 걸. 가사 뭐고 이거. 그러니까 이 정적이에요. 발뺌을 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 정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봐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뭐 일을 하러 나가든 여행을 가건 어쨌든 결국 돌아오는 곳은 집입니다. 그래서 이 정적이라는 곳은 굉장히 적막하고 어둡고 음침한 나의 집이 돼버린 거죠. 거울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어봐도 다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표정은 진짜 내 표정이 아닌 거죠. 억지스러운 표정인 거죠. 아직 관계의 종말에 익숙치 않아. 직설적으로 바꾸면 이별인데 이거를 그냥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서 관계의 종말로 가사를 써봤습니다. 이별은 항상 익숙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사랑을 할 때 계산적으로 하지 않죠.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사랑을 우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사랑에 빠진다는 거는 사람마다 사랑의 정의는 다르겠지만 진실로 사랑할 때 그 사람과의 어떤 그 미래를 우리는 구체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인간 관계는 끝나기 마련입니다. 끝난다는 것, 끝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시작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항상 이별에 익숙해지기가 어렵죠. 왜 사랑은 늘 모든 걸 줄 것처럼 왔다가 모든 걸 가져가나. 기쁨, 행복, 설렘, 추억, 굉장히 다양한 감정과 기억과 그런 순간들을 줄 것처럼 줘요. 실제로 주기도 하는데 이제 그걸 뺐죠.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쁜 건데 나는 혼자 남겨두고 떠나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사랑을 하는가,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1절이 끝났습니다. 뒤는 똑같아요. 자, 다음에 2절로 넘어갈게요. 사람들 앞에서 짓지 억지스러운 미소를. 우리 현대인은 아무리 내가 INFP라도 사회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긴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을 짓는데 그게 억지스러운 미소인 거죠. 약간 억지 웃음, 건조한 웃음, 가짜 웃음. 웃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모두 웃으니까 나도 그냥 웃는. 왜냐면 사람들 다 웃는데 내가 안 웃으면 또 주목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누구에게 주목을 받고 싶겠습니까? 주목받고 싶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자아를 죽이고 억지스러운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근데 왜 억지스러운 미소를 짓냐? 왜 나의 웃음이 사람들 앞에서 진실될 수 없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 나눴던 내 웃음이 내가 가진 전부였거든. 내가 가진 모든 웃음을 그 연인과 다 나눠버린 거예요. 슬프죠? 나의 남은 모든 기쁨을 그녀에게 준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는 몰라요. 나는 줬지만 그 사람의 선택이었겠죠. 또는 그 사람이 받고 다시 우리가 사랑했던 그 시간에 그 사람 또한 두고 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화자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랑을 했다. 뜨거운 사랑.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보고 싶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사진도 그냥 찍어서 바로 볼 수 있고,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전화를 할 수 있고, 어쨌든 SNS에 동영상을 올리면 거기서라도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나 그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편지를 주고받고 보고 싶으면 직접 찾아가야 되고 내 시간을 쏟아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하는, 그런 게 저는 진정한 헌신적이고 뜨거운 사랑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화자는 21세기에 그만큼 헌신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했다. 이 화자가 현재 매우 우울하고 슬프지만 그래도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우리가 언제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남는 것도 없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한편으로는 그게 기적이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다들 위로한답시고 토닥의 어깨를, 위로가 잘 안 될 때가 많죠. 사실 어깨를 토닥인다는 게 그 토닥임에 큰 의미를 담고 어깨를 토닥이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화자는 그럴 때면 견디기 벅차 그 토닥임의 무게를, 토닥이면 보통 이렇게 토닥일 거 아닙니까? 이게 무겁습니까? 안 무겁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깨가 무겁죠. 그러니까 승모근이 많이 뭉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약간의 온기는 남겨둘 걸. 여기서 똑같아요. 온기, 웃음, 감정 이런 거를 싹 두고 와버린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약간의 온기는 남겨둘 걸 이라는 말은 나한테 온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수족냉증. 저도 수족냉증이 조금 있는데 네. 따뜻한 거 많이 먹으면 돼요. 심장이 얼어버릴지 누가 알았겠어? 그쵸? 심장이 얼어버릴지 누가 아무도 모르죠. 볼 수가 없으니까.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는 순간 나는 죽어요. I feel alone. 내 시간만 멈춰있는 듯해. Such a lonely heart. 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널 사랑했던 그 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감정을 다 두고 와서 내 마음에 남은 게 없네. 아, 이 부분은 좀 제가 그때 외로웠나 봐요. 좀 괜찮게 쓴 것 같아요. 남은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새로 채워야죠. 이 텅 빈 마음에 새로운 것을 채워 넣어야죠. 채워 넣기 위해서는 노래 안에서 계속 얘기하죠. 고립되면 안 돼요. 새로운 사랑, 새로운 인연, 새로운 친구를 만난 다음에 마음을 풍요롭게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현재 사회는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 고독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고독에 이게 절여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어서 굉장히 어떤 풍요롭고 드넓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노래의 어떤 결말은 마음에 대항해 시대를 열자. 지구온난화가 심해요. 그래서 북극해가 점점 녹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무역 길이 아예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 라고 누가 얘기했더라. 네, 아무튼 보통 우리는 마음을 바다에 많이 비유할 때도 많잖아요. 그 마음의 대항해 시대를 열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받아들이고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자. 그것이 이 노래의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비아이였고요. 또 새로운 노래를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만약 하게 되면은 그때 또 뵙죠. 언론이라는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비아이였습니다.